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코센스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대표 주자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몇 년간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그간의 악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평소에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업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나 관련 업종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LCD 업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TV, 노트북 등 IT 제품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신규 설비 투자와 공격적인 물량 밀어내기를 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이 공급 과잉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에 BOE가 10.5세대 LCD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대형 LCD 패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에 차이나스타가 신규 LCD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디스플레이 업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는데요. 디스플레이 굴기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산업 정책을 통해 자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BOE나 티엠마의 일부 팹의 경우 정부 지원과 은행 대출로 전체 사업비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비중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팹 운영 시 법인세, 상하수도 등의 비용을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공장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국내 업체보다 훨씬 긴 10에서 20년이어서 도저히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2012년에 9%에 불과했던 LCD 패널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에는 4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공급 과잉 압력이 커지자 LCD 패널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패널 시장의 주력인 55인치 패널 가격은 2018년 10월 154달러에서 지난달 처음으로 1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1년 만에 가격이 35%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역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약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4,367억 원의 손실을 나타내는 등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에만 적자 규모가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에 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실적이 급락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LCD 패널 가격 급락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LG 디스플레이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업체들 역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는 올해 3분기에 8억 4,049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13분기 만에 첫 분기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천연순 BOE 회장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에 역사상 가장 강한 한파가 닥쳤다고 말하며 공급 과잉에 빠진 LCD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고 이미 중국 업체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LCD에서 벗어나 올레드로의 전환을 통해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LCD 생산 라인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연내 8세대 LCD 생산 라인은 월 140K, 7세대 LCD 생산 라인은 월 105K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동 중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중대형 LCD 패널 생산 능력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짓눌러온 공급 과잉 압력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CD 생산 라인 감선에 나서지 않고 중국 업체들의 신규 생산 라인 증설이 지속될 경우 내년 중대형 LCD 공급 증가율은 7.2%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공격적으로 LCD 생산 라인 감산에 나서면서 이 수치가 3%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도쿄 올림픽 등으로 대형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대형 LCD 시장의 수급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LG 디스플레이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던 LCD 부분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였던 LCD 패널 생산 라인을 대폭 줄이며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되는 데다 LCD 패널 가격도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LG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 호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LG 디스플레이의 사업 구조가 본격적으로 올레드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올레드 생산이 본격화하면 2016년에 88만 대이던 올레드 TV 패널 출하량은 2020년에는 552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TV 패널 사업 부문에서 올레드 비중도 급증해 내년에는 6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욱이 올레드는 LCD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아 내년 LG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TV 부분의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전체 영업이익의 7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올레드 TV 패널 생산에 도입된 MMG 공법도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참고로 MMG 공법은 한 장의 마더글래스에 여러 규격의 패널을 양산하는 다중 모델 생산 방식으로 MMG 공법을 도입하기 전에는 마더글래스의 상당 부분을 버려야 했으나 이 공법이 도입되면 마더글래스의 효율이 90% 이상까지 향상되어 원가 절감과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MMG 공법 등을 통해 올레드 패널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LG 디스플레이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QLED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베스트바이에서 LG 디스플레이 65인치 올레드 TV 가격은 $2,000를 훌쩍 넘기는 데 비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QLED TV는 $1,000 초중반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두 제품 간 화질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CD 수급 개선으로 LCD TV 패널 가격이 반등하면 LCD 기반의 QLED 가격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QLED TV의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 올레드는 생산 확대, MMG 공법 도입 등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 올레드 TV 패널 가격은 QLED 수준에 근접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레드 TV 수요가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실적이 추가로 개선되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LCD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중국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올레드 시장에 주목하고 여기에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BOE는 지난 10월 충칭에 465억 위안을 들여 6세대 올레드 생산 라인 건설에 착수했고 비전옥수도 광저우에 6세대 올레드 생산 라인 건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올레드 시장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는데요.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 HKC가 5.4조 원을 들여 8.6세대 올레드 생산 라인 착공에 나선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형 올레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중국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소수 업체가 올레드 투자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올레드 패널에 대한 가파른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앞으로 2, 3년간은 대형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지배적인 위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불안한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력으로 하는 중소형 올레드 부문인데요. 현재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문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올레드 생산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BOE나 차이나스타, 비전옥수 등 중국 업체의 투자 계획을 고려하면 2020년 말이나 늦어도 2021년까지는 중국 업체들의 중소형 올레드 생산 능력이 국내 업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들 중국 업체의 기술 경쟁력이나 수율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LCD에서 그랬듯이 자국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서 공정 기술력과 수율을 꾸준히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LG 디스플레이의 실적과 주가가 내년부터는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LCD 생산 라인 감산에 나서면서 그간 실적 개선에 발목을 잡아왔던 LCD 부분의 손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전체 임직원의 20%를 구조조정하면서 5천억 원 가량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올해 4분기 실적은 악화될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올레드로 사업 구조가 전환되며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에 추월당한 LCD 시장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레드 부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 기술력 개선으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 TV뿐 아니라 폴더블폰, 태블릿 등 올레드 패널을 장착할 신규 디바이스를 발굴해 올레드의 시장 침투율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레드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지원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 역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